여종이 된 아내. 산골마을 초가집에서 선비 김진사와 그의 아내 춘향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과거에 여러 번 납방했지만 학문을 놓지 않았고 춘향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춘향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춘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향아, 내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진사 나리는 공부만 하시니? 춘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서방님은 언젠가 꼭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돕는 게 아내의 도리지요. 그날 저녁, 진사가 책을 읽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춘향, 과거 시험이 석 달 후인데 한양까지 가는 노자가 없구려. 이번에도 포기해야 할 것 같소. 춘향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품팔이를 더 나가면 됩니다. 서방님의 꿈을 포기하실 순 없어요. 다음 날부터 춘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부잣집 빨래를 해주고 바치를 거들고 배를 짰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여의어갔지만 춘향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가을 추수는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굶주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진사 부부도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진사는 더 이상 과거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팔아 쌀을 사야 했습니다. 춘향이 말렸지만 진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공부도 하는 것이요. 당신이 굶는데 내가 어찌 책만 보고 있겠어. 책을 판 돈으로 쌀을 샀지만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어려워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춘향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사가 몽져 누웠습니다. 영양실조의 과로가 겹친 것이었습니다. 열이 높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춘향은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춘향은 동네 약방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약방 주인 어르신, 제발 약을 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부인, 나도 약값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 춘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서방님이 죽어갑니다. 약방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향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사의 열은 더욱 높아졌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박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했지만 춘향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주인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인은 춘향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박진사는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춘향을 보더니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진사 댁 부인이 무슨 일로 왔어? 춘향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값 좀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진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춘향을 훑어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소. 하지만 담보가 있어야 하오. 저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가집과 땅떼기 밖에는 다 그것으론 부족하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춘향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이 우리 집 종으로 들어오시오.
3년만 일하면 약값과 이자를 갚은 것으로 치겠어. 춘향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곧 노비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평생 천민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소. 받아들이든지 돌아가든지 하시오. 춘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춘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친정에 갔다고만 전해주십시오. 박진사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3년 동안 남편을 만날 수 없소. 춘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는 즉시 약값을 주었고 약을 사서 진사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를 쓰다듬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잠시 떠나야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이 약을 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꼭 다시 만나요. 진사는 열에 들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박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사 집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배를 짰습니다. 박진사의 부인은 특히 춘향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춘향의 몸은 날로 여의어 갔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참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편 진사는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친정을 찾아갔지만 춘향은 오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진사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온 마을을 뒤졌지만 춘향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향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니, 빚을 못 갚아 도망갔다더군. 진사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사는 춘향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을을 돌며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춘향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춘향은 더욱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타고 손발은 갈라졌습니다. 예전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담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남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울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의 몸으로는 편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 우물에 버렸습니다. 2년째 되는 해,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박진사 집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춘향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랑채에 돈들가 있다.
누가 가서 가져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박진사의 부인이 춘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 춘향은 망설였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춘향은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살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춘향은 돈배를 찾아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향은 간신히 피했지만 출구가 막혔습니다.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춘향을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불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가 춘향이 불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춘향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춘향. 춘향이요. 춘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너. 진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사, 그 여자는 내 종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아내가 당신의 종이라니? 박진사는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춘향이 종이 되기로 한 문서였습니다. 진사는 문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춘향, 이게 무슨 일이요? 춘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판 것, 3년 동안 종으로 일하기로 한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이런 고생을 다. 춘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서방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사는 박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내를 돌려주시오.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박진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3년 약속이 아직 1년이나 남았어. 게다가 이번 불로 집이 타버렸어. 복구 비용이 엄청나어. 당신이 갚을 수 있겠어? 진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사, 그 정도로 하시오. 김진사 내외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괴롭히면 하늘이 용납지 않을 것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소. 춘향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그런 사람을 종으로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박진사,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시오? 사람들의 질타에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완고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문서가 있는데 어쩌자는 거요?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어르신이었습니다. 박진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8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어. 부자로 태어나 가난하게 죽은 사람도 보고,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로 죽은 사람도 봤어. 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김진사 내외는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어.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신들도 굶으면서 나눠줬어.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최 어르신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어쩌란 말이요? 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겠어.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드리고 춘향의 몸값도 모아서 갚겠어. 하지만 당신도 마음을 바꾸시오. 이 부부를 용서하고 문서를 찢으시오. 박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문서를 찢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집 복구는 도와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진사는 춘향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남자들은 나무를 베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아이들도 돌을 날랐습니다. 한 달 만에 박진사의 집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제 마음을 고쳐먹겠어. 그는 김진사 부부에게 다가가 깊이 절했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춘향이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시오. 김진사, 당신은 실력이 있어. 꼭 급제하시오. 진사는 감격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석 달 후, 진사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향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꼭 합격하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사는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꼭 돌아오겠어. 과거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진사가 금에 환영했을 때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춘향을 찾았습니다. 춘향,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는 관직에 나가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춘향도 함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박진사도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마을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춘향 부부에게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사 부부는 늙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제 선택이 옳았지요? 진사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고난의 시간,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선함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말입니다. 김진사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춘향과 진사를 기리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살다 간 두 영혼이 있었노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부끄러운 것임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 있음을, 사랑은 희생이며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선하게 살았는가? 누군가를 도왔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춘향과 진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선하게 살아간 그들의 삶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